일어나면 일단은 무조건 컴퓨터 켜요. 계속 그냥 컴퓨터 보면서 상품 찾아다니고 판매처 찾아다니고 그냥 하루 종일 상품 수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초대 손님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 망했지만 다시 살아난 고인컨서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인컨서님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저희 옹꿈사 들어오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시작을 하셨었고, 오셔서도 한 차례 말아먹고 이제 세 번째 만에 제대로 된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망했다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맞는 비즈니스는 따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렵게 고인컨서님을 모셨습니다. 고인컨서님. 네. 소개 한 번만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탁과 병수를 하고 두 번 말아먹은 네. 옹꿈사 셀러 고인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아먹었다고 했는데, 사실 말아먹은 건 아니고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좀 잘 안 됐던 거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거죠. 예. 원래 닉네임이 나초였잖아요. 네. 왜 나초였어요? 특별히 의미 있는 닉네임은 아니고요. 제가 영화 잭블랙에 나오는 나초 리브레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초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닉네임이라기보다도 자주 불리는 게 사실 이제 입에서 입으로 통하면서 그 의미가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인컨서님한테 나초는 뭔가 심심풀이 같고 뭔가 그렇지 않냐, 나초 말고 좀 더 우리 좀 건설적인 좀 뭔가 닉네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고인컨선으로 지어줬어요. 네. 알고 있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속되는 기업이요. 네, 맞습니다. 이 일을 자꾸 쉽게 빨리 포기했었잖아요. 구매 대행도 포기를 하고 이제 다른 일로 하시고 했으니까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지속 경영이 가능한 회사가 되라 라고 해서 고인컨선이라는 영어 닉네임을 제가 지어드렸는데, 고인컨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런 의미로 지어드렸는데, 혹시 옹꿈사 회원들 분 중에서 닉네임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셀러가, 네. 저는 이제 고인컨서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건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 1년 조금 넘었어요. 네, 1년 2, 3개월 됐죠? 네, 그 정도? 네, 됐는데 3년 정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맞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전에는 사실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의류를 가장 먼저 의류. 접하게 됐었고요. 제가 네. 아시죠? 초보자들한테 제일 하지 말라는 게 의류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의류로 힘드니까. 말아먹고, 그 다음에는 말아먹으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다가 옹꿈사를 알게 돼서 이제 구매 대행을 하게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 했던 거는 어떤 상품을 취급을 했었죠? 의류라고 하셨는데? 의류 중에서도 좀 뭔가 행사 때 입을 수 있는 뭔가 의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 돌잔치라든지 뭐 웨딩룩이라든지 뭐 하객룩이라든지, 좀 뭔가 오피셜한 행사에 네네. 입을 수 있는 그런 여성 의류들을 하셨군요. 예. 하긴 생각해보면은 저도 그런 좀 정장이라든가 이런 세미 정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은 적이, 사실 PD님이 계속 입으라고 해갖고 입은 적 외에는 최근에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그 정도로 요즘 공식적인 행사가 많이 없죠. 결혼식도 없고 돌잔치도 없고, 그쵸? 네. 코로나 막 터지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예 그냥 다 취소되는 정도로 네. 너무너무 심했었고, 그 전엔 그래도 잘 되셨잖아요. 그 전에는 뭐 했던 기간에 비해서는 성과가 조금 의류치고는 좀 빨리 올라왔었던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아쉽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입고 계신 것도 약간 그런 류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네. 네, 그렇죠. 그때 혹시 그 재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옹꿈사에 오신 거는 네네. 지금 구매 대행이 핫해서 네. 한번 알아나 볼까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시작도 한번 하신 거고요. 네, 그때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의류를 하면서 잡고는 있었는데, 놓진 않고 잡고는 있었는데, 조급한 마음에 빨리 매출을 내고자, 그 마음에 이제 구매 대행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뭐 시작하면은 매출을 단기간 안에 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구매 대행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고인컨서님의 특성이기도 해요. 뭔가 돈 좀 된다 싶으면은 마음이 급해. 막 이미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네. 좀 그런 거 있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일본 구매대행 이야기하면 일본 해야 되나 지금? 뭐 병행 수입 뭐 구매대행 뭐 저기 네. 명품 이야기하면 명품 해야 되나 막 이러시잖아요. 맨날. 근데 제가 그때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진정해. 아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중국 구매대행 첫 달 매출 어떻게 됐었어요? 그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었고 첫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첫 달에 1,000만 원이요? 네, 나왔었어요. 소질이 있네요.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나왔고 둘째 달에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었던 분명히 포인트가 있었을 텐데 왜 그거를 아쉽게 그만뒀을까요? 일단은 구매 대행이 이제 매출을 빨리 끌어낸다라는 장점만 보고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따르는 부작용은 좀 생각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게 저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 부작용이라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CS 문제가 가장 CS. 저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반품은 없었어요? 반품 저희 집에도 있어요 지금.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CS를 하면서 내가 평생 살아올 먹은 욕을 진짜 네. 그 한 달 안에 다 먹게 됐죠? 네, 맞아요.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잘 하셨고 그런데도 본인이 스스로 안 맞는다고 느낀 거는 본인하고 안 맞는 비즈니스니까 본인한테 맞는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브랜드 병수 위탁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저하고 연락을 했었어요. 갑자기 이분이 구매대행 힘들어요. 뭐 좀 할 말 있어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뭐지? 매출 얼마 정도인데요? 한 달 만에 1,000 나왔어요. 잘하고 계시네. 그래서 고맙다고 나한테 밥 한번 사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아니라 못하겠다고 때려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딱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럼 종목을 한번 바꿔보자. 네네. 라고 시작을 해서 한번 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최고 매출과 그리고 지금 현황을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현재는 뭐 위탁이랑 병수 진행하고 있고 4월 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오, 4월 말. 네, 그 전까지는 구매 대행을 꾸역꾸역 좀 잡고 있었었고 4월 말부터 시작해서 가장 잠깐만요. 지금은 구매대 아예 났어요? 네. 폐업했습니다. 폐업. 오케이. 폐업. 예. 4월 말부터 시작하게 됐고 5월 달에 바로 이제 매출이 운 좋게도 1,000만 원 정도 나왔었고. 아니 이분은 뭐 시작하면 무조건 1,000만 원이야. 무슨 1,000만 원부터 깔고 시작해. 예. 잘하신다고요. 나왔었고. 최고 매출은 한 10월 달에 가장 최고 매출이 나왔었는데 5,000만 원 좀 아쉽게 못 채웠습니다. 5천이요. 이분은 뭐 시작만 하면 손만 대면 다 터지네요. 어때요? 좀 맞는 것 같아요 본인하고? 네, 위탁이랑 병수하면서 CS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진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구매 대행하면서 진짜 그만두기 바로 직전까지는 주문 들어오는 게 행복하지가 않았었거든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구나. 네, 그래서 이거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겠다 생각하고 이제 과감하게 그냥 들어온 주문 다 취소하고 접었습니다. 끝. 네. 제가 오늘 고인컨서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구매대행이 굉장히 이슈가 있고 핫해갖고 나도 온라인 비즈니스 한번 시작해볼까? 한 달에 월 1,000만 원 매출 금방 일어난대 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뭐지? 이게 매출이 늘어나는 게 행복하지가 않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구매대행하고 결이 안 맞는 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분이 사업을 할 만한 소질이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구매대행만 해보고 포기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본인한테 맞는 옷을 입으면 충분히 더 시너지 내서 갈 수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영상 보시면은 그런 얘기 한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울리는 비즈니스가 있고 잘하는 종목이 따로 있다.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딱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뭔가 나는 내 눈으로 상품을 봐야 되고 깐깐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한 상품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병행 수입이 맞다. 네. 그리고 나는 조금 시간을 들이더라도 내 비즈니스를 키워나간다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병수가 맞다. 네. 하지만 난 너무 급해. 돈이 너무 필요해. 빨리빨리 매출이 일어나야 돼. CS 이런 거 괜찮아. 욕먹고 말지 뭐.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구매대행이 맞다. 근데 잘못된 옷을 입고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입으면서도 옷이 막 불편한 거야. 네,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인컨서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일말에 또 책임감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고인컨서님이 워낙에 잘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옆에서 도와드린 거 맞죠?
네, 정말 그때 많이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정도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본인이 하라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신나게 도와줬죠. 그리고 매출이 나오니까 나도 너무 더 신나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위탁과 구매 대행과 병행 수입에 이제 해보니까 그 네. 뭔가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위탁 같은 경우는 뭐 재고를 사입하지 않고 이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판매할 제품을 선택을 해서 재고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재고가 없고 네. 주문 들어오면 재고를 사서 보내주는 건 네네, 맞아요. 그런 거죠.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거예요. 일단 병행 수입, 이렇게 사입 이런 것들은 내가 상품을 선택해서 재고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신중해야 돼요. 네. 잘못하면 큰일 나고, 네. 그리고 똑같은 상품을 누구나 다 수입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스토리를 넣고 상세 페이지를 넣고 애정을 닮아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광고도 좀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 좀 종합 예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병행 수입이. 위탁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재고를 사서 보내주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는 주문이 들어와서 그때마다 재고를 사는 거니까 사실 큰 부담이 없고, 네. 그런데 이게 구매 대행과 결정적인 차이점은 배송이 빠르다는 거. 그리고 구매 대행보다 객단가가 더 낮기 때문에 사실 물건을 뭐 분실되거나 파손돼도 환불해주는데 크게 큰 부담도 없고. 아, 맞아요. 예, 그런 점이 있고, 대신 위탁은 괜찮은 위탁 상품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라는 거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몰라 이 상품에 대해서. 네네네. 올려놔. 네. 팔려. 그럼 한 3주 뒤에 고객 받아. 그럼 3주 동안에 고객한테 들들 볶이는 거야. 언제 와요? 취소하고 싶어요. 고객님 취소는 안 되는데 이미 주문해갖고. 아, 왜 안 돼요? 아직 물건 출발도 안 했는데. 구매 대행을 모르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뭐 만약에 불량이다 다시 보내주세요 하면 이제 또 3주 기다려서. 그럼 욕먹어. 야, 그럼 내가 물건 하나 사는데 6주를 기다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빨라도 진짜 3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월 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7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네네. 그쵸? 병행 수입과 위탁을 하시면서 이 점은 괜찮았고 그래도 이 점은 조금 어려웠다. 있었나요? 일단은 병행 수입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물건을 구매 대행을 그냥 쭉쭉쭉쭉 올리기 바빴는데, 병행 수입은 그래도 내 물건이라는 이제 애정도 생기고, 그리고 막 직접 사진 촬영도 하고 하면서 뭔가 나만의 이제 브랜드가 좀 쌓여간다라는 그게 값진 경험인 것 같고. 맞아요. 브랜딩까지 하셨었죠? 네, 브랜딩까지 해서.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하실 거예요. 매출액이 5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수익률은 얼마였어요? 수익률이요? 네, 솔직하게. 저는 솔직하게 하면 이제 광고비랑 뭐 이런 거 다 제하면 한 20% 정도. 오, 그러면은 1,000만 원 정도 버신 거네요? 야, 씨, 밥 한 번 안 사냐? 아, 농담이고요.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다음에 또 사. 네. 자, 좋습니다. 이런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고인컨서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고인컨서님이 진짜 신중하세요. 진짜 신중의 끝판왕. 네, 이런 사람이 그동안 구매 대행을 했으니 진짜 당연히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본인만의 신중함을 이제 베이스를 갖고 고인컨서님이 가지고 오는 상품마다 다 터져요. 그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병행 수입을 진행할 때 꼭 하는 나만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쟁률이라든가 키워드, 트렌드 이런 것들 분석하는 이제 본인만의 방법. 일단은 저는 이제 예전에 투트랙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 키워드, 뭐 경쟁 강도 이런 거를 너무 막 키워드만 찾아서 상품을 소싱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뭔가 아이템 스카웃만 계속 보면서 키워드 찾아내고 상품 찾고 요 순으로 밟았다면,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을 법한
제품을 먼저 찾을 예정인 것들. 네, 그런 거를 좀 우선적으로 좀 서칭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진입 장벽이 조금 높더라도 수요가 많은 제품을 이제 그 제품을 제가 사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나 샘플이나 이런 거는 꼭 받아서 퀄리티나 이런 거는 꼭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상품을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고인컨서님이 잘하는 건 뭐냐면 상품에 대한 고민이 남보다 훨씬 더 깊어요. 되게 깊어요. 예를 들어서 포장까지도 엄청 신경 쓰고, 그리고 포장 용기 때문에 파손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은 남들은 이제 끊을 거야, 손절할 거야. 그런데도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만약에 파손이 많이 일어나는 상품이에요. 원래 자체가 상품이 파손이 많이 일어나, 배송의 그런 박스라든가 이런 재질이 너무 형편없으면. 근데 들어올 때는 그렇게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이 상품의 포장을 획기적으로 바꿔갖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 사실 남들은 거기까지 생각 못해요. 아, 이거 파손이 너무 심하네, 안 해. 근데 파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갖고 와서 파손 문제만 해결되면 나만 팔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솔직히 극복해내는 거 보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거를 다 해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남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해서 내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상품은 당신들만 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인컨선한테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했어요. 솔직히. 솔직히 진짜 기대 안 했어요. 왜냐면 구매 대행 한다라고 못하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 치고, 솔직히 다른 비즈니스 한다고 했을 때 잘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또 한두 달 있다가 어떤 이유 하나로 못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조금 멋있었어요. 저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구매 대행을 하고서 네. 저 못하겠어요라고 얘기하기가 진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계속 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뭔가 다른 거를 제시해 주셨을 때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자, 그러면 이제 고인컨서님이 차기작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무슨 작품 같아. 차기작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어떤 방향성으로 보고 소싱을 준비할 건지 좀 우리 구독자님들과 조금 공유를 한번 해보신다면? 다들 아실만한 내용들이기는 한데, 일단은 아무나 판매할 수 없는 거를 갖고 오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가장 베스트죠. 네. 근데 그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좀 허들을 두는 뭐 인증이라든지 식검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위주로 좀 소싱하려고 보고 있어요. 고인컨서님이 하려던 상품이 어떤 한 상품이 엎어졌어요. 엎어졌는데 그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상품명은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네, 어차피 다시 준비 도전하실 거잖아요. 네, 다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명은 알려드릴 수가 없고, 투트레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좀 신중하게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라서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었어요. 그리고 판매자를 찾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었고, 들여와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허들이 좀 2단계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캐시 인증이랑 그리고 식검. 식품 검역이라고 해서 그 상품에 음식이 닿는 상품이면 무조건 식품 검역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식품 검역, 식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야기하세요. 네, 그런 제품인데 캐시 인증까지는 완료가 됐고, 식검에서 이게 재질이 4가지가 들어가는 제품인데 하나가 불합격이 나면서 뻐그러졌죠.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신중한 분이냐는 걸 여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식품 검역은 보통 물건이 들어와서 세관장에서 통과된 이후에 식품 검역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예비 식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식품 검역을 받은 거예요. 해당 상품을 샘플로 받은 다음에 내가 본주문 다 해갖고 한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식품 검역을 받게 되면은 빠꾸나게 되면 그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 식품 검역을 받으신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본수입을 신청을 하려고 했던 찰나였는데, 식품 검역에서 어떤 상품의 재질 중에 하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불합격. 이게 인체에 되게 위해하다는 그런 판명이 난 거잖아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런데 저한테 이러더라고. 오늘 오자마자 100만 원 날렸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저는요 100만원 날린 게 아니라 100만원짜리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저는 뭐 안 그랬을까요? 저도 뭐 엄청 많이 날려먹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식품 검역 받았는데 갑자기 이 상품을 물건을 받았는데 식품 검역은 오케이 됐는데 상태가 안 좋아. 뭐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도 날린 적도 있었고, 뭐 KC 인증 6번, 5번인가 시도해갖고 5번 만에 된 적 알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서 그런 과정들이 다 공부가 되고 그냥 조금 비싼 수업료 내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거니까 배웠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재도전 하시면 돼요. 네, 재도전 하겠습니다. 뭐 내가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과 병행 수입 그리고 위탁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본 어떻게 보면 사입도 해보신 거잖아요. 국내 사입도 그렇죠. 네네. 의류. 네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도 너무 매력적인 사업이긴 한데 뭐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저처럼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조금 비추드리고 싶고, 위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고 사입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위탁으로 연습을 하면서 병수로 넘어가는 게 제 기준에서는 가장 좀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고인컨서님이 월 매출 5천 정도 하시는데 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휴.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집에서 혼자 하시다가 이번에 좀 좋은 사무실을 얻어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궁금해요. 고인컨서님의 하루 일과가. 전화할 때마다 저 지금 남편이랑 놀러 가요. 저 지금 뭐 일하고 있는데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저 되게 한가해요. 이러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저 지금 유튜브 올라온 거 보고 있어요. 뭐 맨날 놀아. 지금 막 그렇게 막 놀러도 가시고 그러면서도 하루 일과 다 하고 오늘도 오전에 와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떠들다가 이제 진짜 촬영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데 지금은 이렇지만은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할 때 그때는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때는 일어나면 일단은 무조건 컴퓨터 켜요. 상품 소싱하는 데만 정말 제 첫 제품, 병수 수입한 첫 제품을 그냥 하루 종일 상품 소싱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요? 네, 키워드 보고 있고. 왜냐하면 다른 제품이 없잖아요. 뭐 위탁을 하면은 거기에 뭐 사진 찍고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건 매일 반복적인 일상은 아니고. 네, 계속 그냥 상품 보고 1688 뒤지고 아이템 스카우트 보고 계속 그것만 해요. 밥도 안 먹고? 밥은 먹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신 거예요, 그러면? 2주 동안? 저 거의 아마 한 8시부터 시작하면은 6시 정도까지는 계속 남편 퇴근하기 전까지는 컴퓨터 안배만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딱 상품 발견했을 때 이거다 하고부터는 더 심하게 더 파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더 심하게 파고 들었고 그 제품의 원청을 찾고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기까지 진짜 2주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컴퓨터 보면서 상품 찾아다니고 이제 판매처 찾아다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셨죠? 무언가 하나에 미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제품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성공한 그 상품이요? 네. 파손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 제품을 제가 너무 애정이 가는 제품이라서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뭐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뭐 포장 업체를 안다든지 뭐 공장을 안다든지 이런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저랑 같은 상품군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는 과연 이제 포장을 어떻게 해서 보낼까? 파손율이 얼마나 나올까? 이게 뭐 후기를 뒤져보는 것도 있긴 한데 제가 직접 받아보고 싶어서 한 진짜 4-5군데의 판매자들한 제품을 받아서 직접 써보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대단하다. 네, 왜냐면 그분들은 이미 그래도 후기에 그래도 뭐가 파손이 별로 없다, 파손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없는 셀러들 것만 골라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장이 어떻게 하는지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에요. 네네. 여러분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으로 삼은 이제 일인데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정말 액션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제 성공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병행수입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7개월 됐습니다. 매출 5천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브랜딩도 했고요. 본인 상품 한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2022년 고인컨선에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2년에는 뭔가 지금 제가 브랜딩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월에 하나 이제 제품 소싱하는 목표가 좀 있고요. 내년에는 정말
1억 셀러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아, 금방 되실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들어보시니까 되게 평범하신 분이셨죠? 평범하신 분이지만 비범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무언가 목표가 있다면 너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모험을 걸 때는 모험을 거시고, 배팅을 할 때는 배팅을 하시고,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포기하고 업종도 변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2022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고인컨서님과의 짧은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저번에는 막 언제 제가 어떻게 이걸 찍을 수 있어요? 막 이러더니만 지금은 막 말도 엄청 잘하시고 멋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 겸손 모드가 되셨어. 투트랙 이제 채널에 나왔잖아요. 네. 투트랙 채널에 나오면은 제가 꼭 던지는 질문이 이제 오늘부터 하나 생겼어요. 어머. 갑자기 생겼어요. 예. 고인 컨선에게 나에게 투트랙이란? 되게 왜? 좀 어려운 질문인데. 왜? 저는 근데 이거는 좀 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하면서 정말 너무 외롭잖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외롭고 온라인 사업에 이제 뭐 끝은 어딜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데 네. 저는 투트랙님은 옆에서 좀 가까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정말 등대 같으신 분. 뭔가 이제 따라갈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또 제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해내시기 때문에 네 저는 등대 같으신 분들. 이따가 얼마 붙이면 돼? 이따가 뭐 계좌 이체해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